안녕하세요, 저는 MD 스팽입니다. MD 세빈입니다. 네, 월마다 새로 들어온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9월 새친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9월 첫 번째 들어온 친구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퍼오디오에서 프론티어 시리즈 3종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네온 4, 크립톤 5, 그리고 제논 6입니다. 퍼오디오에서 새로운 라인업으로 이 프론티어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프론티어 시리즈는 이 듣는 베이스에서 벗어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베이스라고 하면서 이 키네틱 베이스라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전작 M 시리즈는 조금 디자인이 밋밋한 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힘을 줘가지고 삐까번쩍하게 화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금속 쉘 그리고 사파이어 글라스 페이트가 매력적이고요. 이전에 M 시리즈는 이제 모니터링의 M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해상도가 높고 되게 분석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다면은 이번 프론티어 시리즈는 완전히 좀 색다른 사운드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튜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론티어라는 뜻이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있던 DD, BA, EST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많이 사용해 왔었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퍼오디오가 어떤 튜닝을 담아낼지 고심해서 이번 프론티어 시리즈 사운드를 내놨습니다. 각 모델 간단하게 사운드를 소개해 보자면은 네온4는 약간 웅장하면서도 약간 U자형 사운드를 그리는 그런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좀 보컬이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컬 자체는 약간 정이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웅장하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크립톤 5는 좀 더 귀에 직접적으로 타이트하고 밀도감 있게 펀치감을 날리는 그런 튜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논 6는 약간 네온 4의 업그레이드 타입 같은 느낌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웅장한 느낌은 비슷한데 좀 더 초저까지 더 내려가고 초고까지 더 올라가고요. 크립톤 5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응집력 있는 밀도감 이런 것도 담아내면서 마치 네온4와 크립톤 5를 좀 잘 융합해서 고급스럽게 풀어간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이어스 트와일라이트입니다. 이 소프트이어스에서 이전에 디자인이 신기한 느낌의 튜리라는 제품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트와일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동일한 1DD 구조인데요. 대신 이 드라이버와 유닛 소재 아니면 내부 설계까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벨벳 같은 점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화사한 느낌의 고음을 갖고 있는 이어폰이고요. 트와일라이트이 황혼이라는 의미예요. 노을이 지고 깜깜해지기 전 단계 약간 어스름이 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밤하늘 느낌을 이어폰 사운드에 담아낸 것 같아요. 이 1DD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저음과 함께 약간 화사하고 부드러운 고음을 구현해가지고 약간 이게 1DD, 1B 하이브리드 이어폰이 아닌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소프트이어스에서 되게 1DD 튜닝을 잘한 것 같은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여유로움과 배음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챙긴 이어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살짝 무거운 음색으로 밸런스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올라운더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F-오디오의 메조입니다. F-오디오의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이고요. 창립 7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 588대 그리고 국내에서 약 100대 정도 한정판으로 생산한 제품입니다. 1DD 2BA, 2PA조 드라이버 구성이라고 하고요. 몬스터 음료를 생각나게 하는 디자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수박도 생각나고 이 색감 배열 같은 부분을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로움과 수준급 완급을 가진 W자 펀 사운드 이어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잔향, 배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웅장할 줄도 알고 낼 거 다 내주는 소리면서도 귀가 피곤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내주는 사운드입니다. 거기에 이어폰 유닛에 저중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어가지고 구미에 맞게 리스너가 조절해서 재밌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잔향이 가장 먼저 와닿았는데요. 여기에 저음의 펀치감 그리고 시원한 중고음 모두 갖춘 사운드라고 이런 펀 사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스위치 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3개를 다 올렸을 때 좀 더 개방감 있는 사운드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게이밍 헤드셋 브랜드 스틸 시리즈에서 나온 아크티스 노바 1, 3, 그리고 7 와이어리스입니다. 노바 프로에 이어서 이번에 노바 1, 3, 7이 입고되면서 노바 시리즈가 전부 모였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면은 이 1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유지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좋은 착용감 그리고 음질을 자랑하는데요. 기본 사운드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스틸 시리즈 GG의 소나 앱을 이용해서 EQ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흔히 EQ바를 잘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바 시리즈는 이 EQ 설정을 이용해서 음악 감상용으로 평범하게 좋은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화에서 빵빵 터지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게임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자국 소리를 좀 더 잘 들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EQ 설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노바 시리즈 이 각각 비슷한 금액대에서 상급 사운드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음질과 기능 같은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네, 다음은 쉐라제드 새로 들어온 브랜드입니다. 네, 아이코라고 하는데요. 이어폰 3종과 커스텀 케이블 한 종이 들어왔습니다. OH2, OH5, OH10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폰 3종이 있는데요. 뭐 약간 별칭이 또 있어요. 그래서 58, 옵시디언, 그리고 무지크펠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케이블 이름은 아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이제 중국 음향기기 브랜드고요. 사실 이어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USB 허브도 만들고 커스텀 케이블도 만들고 이어팁도 만들고 뭐 스피커도 있다고 하고 블루투스 리시버도 있고 정말 다재다능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어폰 3종에 대한 사운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네, 58은 중저음의 안정감이 좋은 밸런스 타입의 이어폰, 그리고 옵시디언은 묵직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을 가진 온탕과 냉탕을 모두 아우르는 듯한 그런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고요. 몰입감 있는 무대 표현력을 가져서 클래식 장르에 좀 특화가 된 것 같은 뮤직펠라인이라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이 모두 우수한 타입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브랜드는 약간 해상력 이런 칼 같은 쪼개는 그런 디테일한 사운드보다는 전체적으로 리스너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성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튜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버슨 오디오 솔로이스트 3X GT입니다. 호주의 음향기기 브랜드 버슨 오디오고요. 이 스스로의 실력에 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이스트 3X GT는 이 DAC 기능이 빠진 순수 앰프고요. 비교적 정직하고 직선적인 사운드,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들려주려고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좀 힘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직선적인 사운드라고 느끼긴 했는데도 이 평범한 모니터링 사운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솔로이스트 3X GT의 사운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부드럽지만 든든하고 넓으면서 자연스럽고 중립적이면서 파워풀합니다. 어떤 리뷰어분의 그 사운드 평가를 들어보니까 건조한 푸근함이라는 설명이라고 덧붙였었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뉴트럴하다, 건조하다 그러면 약간 소리가 정남미 없고 되게 분석적이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데 푸근하고 밀도감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재미없으면서도 좀 재미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약간 정남이 없으면서도 약간 뭔가 그리운 푸근함 그런 것들이 있는 약간 독특한 튜닝을 담아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오디지 MM500입니다. 네, 그래미상 11번 수상에 빛나는 이 매니마로킨과 오디지가 협업해서 내놓은 제품이 MM500이고요. 네, 스튜디오 헤드폰 중에는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 잘 없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2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품입니다. 네, 프로라인으로도 유명한 오디지인데요. 보통 소니, 슈어, 제나이저 이런 헤드폰, 다이나믹 드라이브 이루어진 헤드폰들이 보통 뭐 방송사 가수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보이잖아요. 근데 오디지는 잘 없는데 해외에서 보면도 오디지가 있거든요. 이 평판형 드라이버로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잘 취급되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쪽 분야도 뭐 엔트리 미들급도 있고 사실 뭐 고급품, 초고급품도 있을 거잖아요. 오디지는 이제 초고급품 쪽에 해당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것 같아요. MM500은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 매니 마로퀸이라는 엔지니어가 이제 튜닝에 참여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제가 그분의 인스타를 봤는데 이 제품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거 아니고 거의 뭐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라는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이런 사운드 쪽을 담당했던 게 이제 오디지 LCD-X라는 대표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사실 그 사운드 약간 레퍼런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웅장하거나 좀 중역대가 튀어나온 그런 튜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레퍼런스가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MM500에서 진짜 리얼 레퍼런스한 그 튜닝을 담아낸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지 LCD-X 대비해서 소리가 살짝은 재미는 없는데 해상도도 넓고 들려줄 거 다 들려주는 소리이면서 정갈하면서 젤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튜닝입니다.
다음으로 널오디오의 엡실론입니다. 네, 차근차근 라인업을 넓혀가고 있는 이 널오디오의 커스텀 케이블 엡실론이고요. 동선입니다. 소리가 무슨 광천수 같은 느낌의 사운드인데요. 시원하고 깨끗하고 힘도 있는 약간 수정 같은 사운드입니다. 이어폰 유닛의 기본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전에 비슷한 가격대의 널오디오 이제 에토스 그리고 아르떼 그리고 룬 케이블이 있었는데요. 모두 어딘가 하나의 강조점이 있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닛이 가진 오리지널티한 사운드에 그냥 다이나믹한 힘을 깨끗하게 실어주는 그런 튜닝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이 깔끔하고 밀도감이 있고 진한 음선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운드를 들려줬는데요. 소리가 명료하게 이렇게 꽂히는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해상력도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PO의 KA2입니다. 네, 프로듀서 DK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선보였던 포터블 DAC 앰프인데요. 이 작은 사이즈 그리고 만듦새 모두 훌륭해서 이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분들이 실제로 만족하셨던 것 같고요. 4.3mm 출력만 있는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한데 이 사이즈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사실 K2가 처음 나온 모델이 아니고 앞서서 이제 KA1 그리고 KA3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K3가 맨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3.5랑 4.4단자가 모두 있었고요. KA1이 이제 3.5단자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4.4단자만 있는 모델이 나올 때가 됐고 그게 K2예요. 네, 가격은 1, 2, 3 순으로 비싸고요. 제가 보기에는 4.4단자만 있는 K2가 가장 매니악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런 제품이 잘 없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만났던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아스트랭컨의 HA2 같은 제품만 이제 온리 4.4단자만 있었는데 그 제품은 이제 20만 원 오버고 살짝 뭉치도 크고 무거워가지고 사운드는 좋은데 약간 포터블 편의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었거든요. 보다 가볍게 편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K2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A2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지원하고요. 어플 내에서 이 개인 조절이나 아니면 다양한 디지털 필터나 이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힘이 실린 사운드가 되게 느껴졌는데 여기 저역대가 좀 더 부각되는 느낌?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BMW의 블루투스 헤드폰 PX7S2입니다. 이 제품 역시도 이 프로듀서 DK 채널 공구를 통해서 먼저 선보인 제품인데요. 이 PX7 이후에 약 3년 만에 선보인 제품이고 1세대와 비교하면 디자인이 좀 세련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착용감도 개선됐고 그리고 새로운 앱을 사용한다는 점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전 처음에 이 제품을 딱 듣고 필이 왔습니다. 이 제품 대박 나겠구나. 물론 소니, 제나이저 이런 여타의 블루투스 헤드폰보다 가격은 비싼데 훨씬 더 고급스럽고 프리미엄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사운드 튜닝도 약간 W자 사운드를 그리면서 저중고역이 모두 골고루 잘 나오면서 대중들이 호감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휘어잡는 그런 사운드 튜닝을 담아냈더라고요. 음의 명징함도 여타의 블루투스 헤드폰 제품들보다 더 좋아가지고 BMW가 확실히 이름값을 해내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상 9월 새 친소 시간 맞춰 볼 텐데요. 확실히 지난달보다 더 많은 제품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10월 달에도 많은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들로 여러분들 앞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